안녕하십니까. 신인균의 국방TV 데일리 디펜스입니다. 오늘은 좀 흥미로운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제목은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미군 특수부대 북핵 시설 침투 훈련. 미군의 특수부대가 북한의 핵시설 침투 훈련으로 보이는 그런 훈련을 했다라는 내용을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하와이 스코필드 배럭이라고 하는 훈련장에서요. 지난 11월 14일 며칠 지났지만 제가 조금 이 공개도 늦었고 이 훈련의 공개도 늦었고 또 다른 것들하고 조합을 해서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하는 어떤 판단을 하고 하느라고 조금 시간이 걸렸습니다. 아무튼 하와이에 있는 스코필드 배럭이라고 하는 훈련장에서 11월 14일 날 미군 특수부대가 훈련을 했는데 이 훈련은 SPIE 훈련이라고 하는 훈련을 했고요. 이게 이제 우리말로 하면 특수정찰 그리고 침투 이탈 훈련이다라는 것을 이 SPIE 훈련이라고 하는데 특수정찰을 하고 그리고 침투하고 나서 이탈하는 훈련이다라는 겁니다. 이걸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하면요. 이 SPIE 훈련은 뭐냐면은 여기 보듯이 그 헬기를 타고 지금 특수부대가 지금 로프를 타고 지금 내려오고 있어요. 지금 그 위장 색깔 때문에 잘 안 보이는데 지금 로프를 타고 지금 특수부대가 지금 그 레페를 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이시죠? 여기는 또 이제 로프에 매달려서 어디론가 지금 이제 이탈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헬기가 이륙 또는 착륙하기 어려운 곳에 정찰 부대를 투입할 때 헬기가 착륙을 못하니까 호버링이라고 하는 제자리 비행이죠. 이 제자리 비행을 하면서 신속하게 특수부대가 레페를 해서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현재 헬기는 이탈을 하죠. 그리고는 이제 이 특수부대가 임무를 마치고 돌아올 때 또 앉으면은 또 시간 걸리니까 바로 로프를 내려주면은 이제 이 특수부대마다 전부 다 이 하네스가 달려 있죠. 여기에다가 이 로프에 있는 고리를 걸어버립니다. 그러면은 바로 그냥 다 걸었다 이러면은 이제 헬기가 바로 이제 이륙을 해서 날아가는 것이죠. 이렇게 이제 줄에 매달려서 날아가다가 크레인이 있어서 크레인으로 끌어올리든지 아니면은 안전한 지역에 가서 내려주든지 이제 이런 일을 하게 되는데 이런 그 훈련들과 임무를 주로 해병대 원래는 그 해병대 특수수색대 같은 부대들이 많이 해요. 또 우리 해군의 UDT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상륙작전을 하기 전에 적 해안에 방어부대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대공무기는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 또 적의 기동부대는 어떤 식으로 지금 배치가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들어가서 사전에 정찰을 하기 위해서 느긋하게 가서 헬기가 앉았다가 일어나고 이렇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속하게 헬기가 레이더에 감지되지 않는 아주 초저공비행을 해서 쫙 가가지고 이 해병대 특수수색대라든지 UDT를 탁탁탁 내려줍니다. 아마 우리 군부대 해군 사관학교 임관식이라든지 이런 데 가셔서 그런 행사를 할 때 UDT들이 바다로 그냥 툭툭툭툭 뛰어내리는 그런 그 훈련을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그게 바로 이겁니다. 그거 이제 뛰어내리는 것만 보여줬지만 그렇게 해서 바로 해안으로 침투해서 상륙 지점에 혹시 적의 방어부대는 어떤 식으로 배치가 되어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우리 화력을 깰 수가 있는지 아니면 공군 화력을 증원해야 될지 이런 것들 다 판단하는 그런 정찰의 임무를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돌아올 때 이런 식으로 로프에다가 바로 그냥 고리를 걸어가지고 이탈을 하는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지금 그 하와이에서 열린 이 SPI 훈련은 보니까 이제 산악 지역에서 이런 훈련을 했어요. 다 지금 이제 풀밭이고 나무가 무성하고 한 산악 지역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그 훈련을 했는데 이 훈련에 그러면 어떤 부대가 참가했느냐 이걸 또 한번 보겠습니다. 투입된 부대는 여기 보이는 75 레인저 연대가 참가를 했고요. 이 75 레인저 연대는 바로 이라크 전쟁을 할 때 후세인을 체포했던 그 후세인 체포조입니다. 후세인 그리고 후세인의 아들인 우다이와 쿠사이 이런 그 전범들을 전범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하여튼 이런 사람들을 체포하는데 바로 이 75 레인저 연대가 동원이 되어서 체포를 했죠. 그런 특수 부대입니다. 그리고 이 75 레인저 부대는 미국 각지에 흩어져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제2대대 그리고 B중대가 이번 훈련에 동원되었습니다. 2대대 B중대는 그들의 기지는 미국의 그 서부에서도 북부 워싱턴주의 시애틀에 이 2대대 B중대의 부대가 있는데 거기에서 하와이로 날아가서 이 훈련을 직접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헬기나 뭐 이런 것들과 지원은 바로 25 보병사단이 해줬어요. 헬기는 25사단 겁니다. 25 보병사단은 또 어떤 그 특수점이 있냐? 바로 우리 한반도 전쟁이 발생했을 때 가장 먼저 들어오는 신속 대응 부대입니다. 제가 전작권 특집에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장비를 다 실어놓고 있다가 바로 투입하는 그런 부대들, 바로 사전 배치 전단을 통해서 들어온 부대도 있고, 또 이 25 보병사단 같은 경우는 사전 배치 전단에 들어오는 물자와 함께 또 C-17 그 전략 수송기에다가 스트라이커 장갑차라고 하는 그런 이 장갑차를 2대를 싣습니다. C-17 그 전략 수송기 한 대에 장갑차, 스트라이커 장갑차 2대를 싣고 바로 대구공항, 뭐 오산공항 이런 쪽으로 막 수십 대 수백 대가 내려서 바로 장갑차를 풀어주면 그걸 타고 바로 전투를 하는 그런 임무를 25사단이 하는데, 바로 한반도 전쟁이 발생을 하면 해병대는 따로 사전 배치 전단을 통해서 들어오고요. 이 육군으로서는 가장 먼저 들어오는 부대가 바로 이 25 보병사단입니다. 이 25 보병사단, 즉 한반도에 가장 먼저 투입되는 25 보병사단과 그리고 후세인을 체포했던 이 75 레인저 연대가 합동으로 하와이에서 훈련을 했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 미군의 특수전 개념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 미군은 특수전 할 때 예를 들어서 뭐 75 레인저 연대만 들어가서 뭐 싸우고 또 탈취하고 암살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특수작전을 하는 부대가 다 있고, 그 부대를 외곽 지원하는 부대가 있고, 또 그것을 다시 광역으로 지원하는 부대가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아주 뭐 촘촘하게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직접 현장에 들어가서 바로 뭐 핵을 제거한다든지, 또는 뭐 김정은을 참수한다든지 암살한다든지 아니면 체포해 온다든지 핵을 수거해 온다든지 하는 이런 그 작전의 최고 핵심 임무를 하는 것이 바로 티어 1이라고 합니다. 티어 1. 그 다음에 티어 2는 만약에 이제 티어 1 부대들이 그 영변 핵시설 안으로 들어가서 핵무기 저장고에 들어가서 핵을 이제 제거하거나 수거하고 있어요. 그때 영변 핵시설을 경비하던 경비부대들이 엄청나게 이제 몰려들겠죠. 그 몰려드는 적 경비병들과 바로 이 핵시설의 외곽 지역에서 싸워주는 역할, 이게 바로 이제 티어 2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또 더 광역적으로 보면 영변 주변에 있는 뭐 평양 또는 뭐 그 주변에 있는 평양 북도 이런 쪽에서 막 정말 이 보병 부대들이 물밀듯이 집결해서 막 오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 그 외곽에서 어떤 그 경보병 사단이, 대규모 부대죠. 이건 연대급 이상의 대규모 부대가 시간을 지연해 주는 겁니다. 화력으로서 또는 치열한 전투를 해서 그 적의 대규모 증원군이 오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 이것들을 이제 경보병 부대가 양쪽에서 해주는 것이죠. 주로 미국의 이 티어 1 역할은 육군에서는 델타 포스, 그리고 해군에서는 이제 대북으로 바로 네이비실의 특수부대인 대북으로, 그리고 이제 육군에서는 그 그린베리의 특수부대 대테러 부대인 델타 포스가 이걸 하게 되죠. 그런데 이제 이 레인저 같은 경우는 주로 보면은 티어 2 역할을, 이 외곽 경비 역할을 주로 했었어요. 그런데 후세인, 그리고 후세인의 아들 우다이와 쿠사이를 잡을 때는 또 이 레인저가 또 티어 1의 역할을 또 했었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임무에 따라서 이번에 너희들이 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바꿔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훈련을 보면 아마도 직접 가서 제거하고 또 탈취하고 이런 훈련보다는 소규모 부대가 들어가서 영변으로 가는 어떤 그 진로, 또는 영변이 아니고 뭐 김정은이가 어느 날 어디 그 별장으로 갈 것 같은데, 그 별장으로 가는 진입로에 어떤 무장과 어떤 부대들이 지금 경비를 하고 있느냐, 또 어떻게 증원을 오느냐 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정찰하러 가는 훈련이 바로 이 훈련이기 때문에, 이 레인저가 먼저 가서 정찰을 하고 그것을 가지고 다시 돌아와서
아까 그 로프에다가 이제 매달고 돌아와서 보고를 하면 그 이후에 델타 포스나 데브 그루가 들어가서 그에 맞추어서 티어 2를 또 꾸리고 또 그 외곽을 다시 또 호위해주는 이 경보병 여단을 꾸려서 델타 포스나 데브 그루가 들어가서 마지막 진짜 김정은을 참수하든지 체포하든지 데려오든지 뭐 이런 일을 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그 미군이 왜 그러면 이런 것들을 뭐 사실 뭐 큰 훈련은 아니에요. 그런데 공개를 한 날짜가 묘합니다. 바로 11월 14일 이 훈련을 했다라고 지금 발표를 했는데, 물론 공개는 그 이후에 11월 21일 날 공개를 했습니다만은 11월 14일 날 이 훈련을 했다라고 11월 21일 날 공개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11월 14일이 어떤 날이냐? 바로 이런 날이었어요. 제가 뭐 얼마 전에 그 말씀을 드렸죠. 아셈 회의. 예, 그러니까 그 펜스 부통령이 우리 뭐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안을 잘 지켜라, 잘 이해하고 있다라고 하더라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게 하면서 뉴욕 타임즈와 인터뷰를 했다라고 제가 소식을 전해드렸지 않습니까? 그때 기자 간담회를 할 때 펜스 부통령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은, 김정은이가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을 만날 때는 핵 신고 리스트를 가져와야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이거 안 가져오면 너 죽는다 라는 그런 강한 압박의 의미가 아닌가. 왜? 이 이야기를 할 때 바로 그 적의 어떤 그 특수한 지점으로 가는 길목을 특수 정찰하는 훈련을 했기 때문에, 그것도 하와이에 있는 부대가 아니고 멀리 미 본토에 있는 시애틀에 있는 부대를 하와이로 데리고 와서 거기에서 훈련을 했다라고 하는 것, 그것도 한반도 전쟁 발생 시 가장 먼저 증원되는 부대인 25사단과 합동으로 이 훈련을 했다라고 하는 것, 여기에 이제 의미를 부여한다면 펜스 부통령이 김정은에게 다음에 지금 뭐 미북 간에 정상회담을 너 하고 싶으면 핵 가지고 있는 리스트 내놔. 그거 없으면 안 돼. 그거 없으면 우리가 가서 리스트를 만들어 올 거야. 우리가 가서 만들어 온다면 너는 그 다음에는 죽는 것이다 라는 그런 강한 압박의 의미가 아닐까. 뭐 바람이기도 합니다만은 뭐 압박일 수도 있고, 어쩌면 저와 또 여기 이 TV를 보시고 계시는, 동영상을 보시고 계시는 또 시청자 여러분들의 뭐 바람일 수도 있는 것이죠. 사실 뭐 저는 어떻게 되든지 간에 비핵화가 그런 식으로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차원에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 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위원장이라고 하지 마라 라고 이렇게 댓글들을 많이 달고 하시던데요. 저는 지금 이 국무위원장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제 그 북한 정보 당국에 일하는 그 종사원들 보고 하는 소리입니다. 왜냐? 그렇게 예를 갖춰줘야 보고를 할 것 같으니까요. 그래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 펜스 부통령의 이런 강한 어조의 이런 말을 결코 허투루 듣지 마세요. 뒤에는 저런 식으로 직접 리스트를 가지고 올 수 있는 그런 훈련을 하고 있다. 그 다음에는 직접 당신을 데리고 오는 훈련도 사실은 그동안 많이 하고 있었다. 또 앞으로도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면서 오늘 데일리 디펜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